혹시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옳다. 이런 경고를 월스트리트저널이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중국 경제 위기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지어 홍콩에서는 중국 경제 붕괴설 소문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일자 지면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더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0년대 경제 호황기에 중국으로 몰려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 한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스크는 현실화해서 중국의 주식과 채권, 민간기업 지분의 매입을 검토할 때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됐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월저널의 분석입니다. 지난 여름에 미국은 미국인이 특정 첨단 산업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인공지능 및 관련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수출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그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는 지난 11월 미국의 칩 규제가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설립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는 하루 만에 약 2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었고 이는 미중 긴장이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적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중국 기업을 평가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유럽 사모펀드 회사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의 운영 파트너인 엘빈 램은 지난 11월 ABCJ 사모펀드 및 벤처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비즈니스의 매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평가하기 전에 지정학적 위험과 규제 위험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및 금융 디커플링은 2021년 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이 중국 군대를 지원한다고 밝힌 기업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국영통신사와 에너지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다른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와 러시아 주식 및 채권 투자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위험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하게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 오랫동안 민주적 자치섬인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해 왔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침략이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죠. 이런 대만 요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학습 효과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클래리베스트 자산 운용의 미국 외 지역 및 글로벌 전략 최고 투자 책임자인 데이비드 모어는 우리 모두는 대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부동산 폭락과 소비자 신뢰 약화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는 이어서 지정학적 긴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보유를 더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한 가지 사항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수출 금지나 기타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본토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국제 투자자들은 중국 상하이 선정거래소에 A주 투자 자금 중 240억 달러, 그러니까 31조 4천억 원 이상을 빼내갔다 하는 것이
월셔널의 분석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윈드 인포메이션은 이런 자금 유출 현상은 2014년 홍콩과의 연계를 통해 중국 본토의 A주 투자가 가능해진 이후에 해외 자금 순유출로서는 최대 규모이자 가장 지속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자금 유출은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동시에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MSCI 중국 지수는 올해 10% 떨어졌고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의 전략가들은 중국 주식을 매각한 헤지펀드와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중국의 성장 전망과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전에는 중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미국과 대만에서 각각 대통령 선거와 총통 선거가 있어서 지정학적인 복잡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월 12일 보고서에서 미국 연기금이 정책 및 지정학적 이유로 중국 주식을 완전히 청산하고 액티브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가 중국 비중을 최저치로 낮추는 매우 가혹한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1,700억 달러 한 222조 원어치를 더 팔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시프는 시장이 지정학적 우려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고 가혹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프는 최근 미중 관계와 중국 거시경제 전망에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고객들로부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얼마나 더 팔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이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우발 충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 지속을 천명한 것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방정부 직원들과 군인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TSP의 투자위원회는 자체 대규모 국제 주식 펀드가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글로벌 MSCI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역시 이런 전환의 이유로는 지정학적인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위원회의 한 컨설턴트는 민감한 중국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러시아 증권에 대한 제재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기술 투자 제한과 함께 미국 기술의 수출 금지로 인해서 중국과 홍콩 주식 투자가 더 억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본사를 둔 센스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티자 보에는 자신의 신흥시장 성장 전략에 따라서 2021년 중반에는 자산의 30%가 중국에 노출되었지만 10월 말 현재 약 17%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티자 보이는 이어서 안타깝게도 중국은 부동산과 생산성 저하로 단기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일에도 지난 11월 발표된 미국 의회 산하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700페이지 분량의 연례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이걸 인용해서 중국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요 분야의 고급 인재 부족, 부동산 개발업자 문제, 주요 분야의 숙련 노동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중국 경제가 개방된 이래 40년 내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분석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토마스 제이 듀스터버그 선임 연구원은 중국 경제 발전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는 국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향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심각하게 본 것은
중국 당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중국 경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활동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암울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동시에 중국 경제의 급추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오피니언 면을 통해서 미중 충돌이나 중국 경제 붕괴에 대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글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미국 기업들도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건 홍콩에서 발간되는 매체에서 중국 경제 붕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들이 중국과 홍콩 내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으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그런 글을 오피니언면에 올렸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